이슈토크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로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지난해 부산 대개조 10대 핵심 프로젝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혜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과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민선 7기 역점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하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체제나 또 진행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제 부산을 통째로 바꾸자. 과거 부산이 과거에 형성됐던 이제 철도나 항만이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도심지에 있으면서 네. 서로 이제 도심을 가로막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산업구조 개편 시기를 놓치면서 산업이 낙후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청년들이 떠나고 또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 간에 또 원도심 간에 이런 지역 격차도 심한 문제를 오랫동안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째로 바꿔서 미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도면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만덕센텀 간 고속도로가 이제 작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예, 25년이면 준공이 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동래와 북구 또 강서까지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할 수 있고 네. 또 사상 해운대 간 고속도로가 되면 또 사상 지역 서면 사상 그리고 또 이제 강서까지 연결이 되고 또 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북항대교가 되고 또 이제 천마산 터널이 되고 또 지금 을숙도대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게 네네. 마무리되면 강서까지 해서 센텀을 기준으로 보면 부산 전역이 3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울산 또 이제 양산, 김해, 또 마산 창원, 또 이제 거제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네. 부산이 서로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부산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구군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10대 이제 핵심 프로젝트와 50대 과제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올해 3월에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권한대행께서도 이런 그 부산 대개조 사업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네. 또 이제 시장님 부재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 추진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더욱더 과거보다 더 열심히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부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계획들이니만큼 시장 자리가 공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센텀 2지구 같은 경우도 부산 대개조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센텀 2지구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사실 이 풍산에서 뚜렷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풍산이 좀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센텀 지금의 센텀도 마찬가지고 센텀 2지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언컨택트 산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심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3월 26일 날 이제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6월 중에 이제 협의를 해서 중도에 다시 보고를 하면 네.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센텀 산단 조성을 위한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에 후년에 이제 공사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풍산 부지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지인데 네. 이제 국방부하고는 대략적인 협의는 다 돼 있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실무를 또 국방부에서 꼼꼼히 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이제 풍산과 국방부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획은 다 이미 정해져 있고 앞으로 협의는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시군요.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한두 달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현재 아무래도 뭐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요. 총선도 있었고 6개월 정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에 결과는 나온다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예정이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도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시 예, 총리실에서 이제 검증을 하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리실에서 검증단을 구성하고 검증을 할 때 과거에 이제 김해신공항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선입견을 가졌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배제를 하고 예.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검증을 하다 보니 예. 시간이 좀 더 걸렸던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네.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결과가 나옴으로써 김해신공항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공항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공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소음이 없는 공항, 소음 피해가 이제 없는 공항, 그 다음에 또 차후에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돼야 된다고 24시간 또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공항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곳에 관문공항이 건설된다면 착공도 용이하고 민원도 적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간을 좀 뺏겼지만 네. 실제 사업 진행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네. 부분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총리실과 또 BH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 도시재생 사업도 어쨌든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3월이었죠. 도시재생에 필요한 뭐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요. 92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도시재생은 뭐 부산이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왜냐하면 부산이 가장 낡고 노후한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사업성이 있는 곳은 진행이 되지만 또 사업성이 없는 곳은 진행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을 제일 먼저 했는데 이번에 그런 여태까지 시범 사업처럼 진행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런 도시 노후화된 곳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5년마다 이제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올해 3월에 2030 부산광역시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는 우리 부산 전역에서 재생이 필요한 9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걸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 권역별로 보면 이제 동부산권, 중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네. 중부산도 보면 이제 원도심권하고 동래권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서부산도 보면 이제 북구 사상 사하고 강선은 또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네. 또 이쪽 동부산도 보면 이제 기장권하고 해운대 수영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 적합한 그런 재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네. 매년 저희가 7군데 내지 8군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92곳 전체를 저희가 다 재생을 해서 네네. 주민들이 좋은 마을로 갖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단계에 걸쳐서 어쨌든 2030년까지는 92곳의 도시재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계획이군요. 예. 네, 이 부산시 도시재생 방식도 좀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과거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잘 모르고 어떤 분은 도시재생하니까 리사이클링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재활, 재생처리 뭐 이런 거 환경 뭐 페트병 처리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있었으면 지금은 뭐 도시 재생하면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갖고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이제 주민의 관점에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주민의 관점에서 그 마을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을 하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필요한 공공시설 또 생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서 4곳을 시작을 해서 지금 18곳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시설물을 만들 때도 미리 운영 주체를 정해놓고 운영 주체가 어떤 시설물을 할지를 미리 같이 의논해서 운영 과정에 같이 하게 한다면 짓고 나서 다시 뭐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마을 단위로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이제 올해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영도 복내동이라든지 사동네라든지 사복내 동매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에서 이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물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을 먼저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거기서 만들어진 이익이 다시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도 사상 지역도 낙후 공업지역 재생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전 사업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해안가라든지 그 시내 곳곳에 공업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공업지역은 정부나 우리 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한일 그 국교 정상화 65년에 되면서 그때 이제 공업지역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공장을 그냥 짓고 공장들이 모인 곳을 공업지역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원도심 지역 또 남구 해안가 지역 사 지역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400만 평방미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안에 주거지도 옆에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해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주거하는 분도 불편해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빨리 용도를 바꿔주고 도시 발전에 맞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를 그 소유주의 용도를 바꿔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거에 해본 경험으로 보면 최소한 사업에 착수하는데 10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다. 사상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정부 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올해 이제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10년이 넘어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절차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을 그 지역 중에 공공용지나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정해서 이 계획이 다 확정되기 전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먼저 착수해서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0년 이상 걸렸던 것이 한 3년 정도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하는 곳이 이제 영도의 해안가 지역 부스트벨트라는 지역이죠. 그다음 사상에 이제 사상 스마트시티로 하지 못한
나머지 사상 공단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 공단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 신산업 부스트벨트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향후 좀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영도는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지금 라발스 호텔 같은 호텔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와서 보고는 여기는 홍콩이다. 지형 자체가 네네. 이런 지역인데 옛날에는 이제 영도에서 해운대 바라보는 쪽은 이제 조선소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를 바라보는 남항 쪽은 이제 수리조선소였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수리조선소는 빨리 내보내서 개발을 하자 생각했는데 수리조선소는 지금 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환경 규제에 따라서 배를 개수해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산업적으로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새로운 개조업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네네. 이제 조선소 쪽 해운대를 바라보는 북한 쪽 조선소 쪽은 이것은 조선소로 계속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미 40%가 비어 있고 그렇죠. 나머지도 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새로운 용도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줘야 되겠다. 네. 특히 거기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 이전에서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다 이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KMAI와 같은 연구기관인데 연구나 조사 작업들은 잘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줄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 공간이 그런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업의 중심인데 수산업 본사가 부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본사들도 유치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부스트벨트, 새로운 해양과학기술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부산의 바다 지역이다라고 해서 부스트벨트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여기를 먼저 개발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2년 차가 지났습니다.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사업들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이면 가시적으로 보여질까요? 예, 옛날에 이제 농담 중에 뭐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 지금 뭐 먹고 살지? 그러면 꿈을 먹고 사세요. 이렇게 또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부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시민들이 확신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산 대개조 사업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지역마다 토론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지도 저희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2030년까지 목표를 해서 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2023년까지 이제 15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또 2027년까지 21개 사업, 또 2030년까지 14개 사업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 전에라도 시민들한테 이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들을 보고 또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낼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도심의 북항 지역들이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일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고층 그 건물 들어간 난개발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짓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는 2022년 2월 완공인데 그 전에라도 일부 공간은 이제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도 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뭐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는 부산의 앞으로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방안들인데요. 장기간에 걸친 굵직한 사업이니만큼 좀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서 부산의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